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이 들리는 밤입니다. 네 번째 밤. 오늘은 시인 윤동주의 별똥 떨어진대, 달을 쏟아, 화원에 꽃이 핀다. 총 3편의 산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책이 들리는 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별똥 떨어진대. 윤동주. 밤이다. 하늘은 푸르다 못해 농해색으로 캄캄하나 별들만은 또렷또렷 빛난다. 침침한 어둠뿐만 아니라 오삭오삭 춥다. 이 육중한 기류 가운데 자주하는 한 젊은이가 있다. 그를 나라고 불러두자. 나는 이 어둠에서 배태되고 이 어둠에서 생장하여서 아직도 이 어둠 속에 그대로 생존하나 보다.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몰라 허위적거리는 것이다. 하기는 나는 세기의 초점인 듯 초췌하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내 바닥을 반드시 받들어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내 머리를 갑자기 내려 누르는 아무것도 없는 듯 하다마는 내 막은 그렇지도 않다. 나는 도무지 자유스럽지 못하다. 다만 나는 없는 듯 있는 하루살이처럼 경쾌하다면 마침 다행할 것인데 그렇지를 못하구나. 이 점의 대칭 위치에 또 하나 다른 밝음의 초점이 도사리고 있는 듯 생각힌다. 덥석 움키었으면 잡힐 듯도 하다. 많은 그것을 휘잡기에는 나 자신이 순질이라는 것보다 오히려 내 마음에 아무런 준비도 베포치 못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보니 행복이란 별스런 손님을 불러들이기에도 또 다른 한 가닥 구실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될까 보다. 이 밤이 나에게 있어 어릴 적처럼 공포의 장막인 것은 벌써 흘러간 전설이요. 따라서 이 밤이 향락의 도가니라는 이야기도 나의 염원에선 아직 소화시키지 못할 돌덩이다. 오로지 밤은 나의 도전의 호적이면 그만이다. 이것이 생생한 관념 세계에만 머무른다면 애석한 일이다. 어둠 속에 깜빡깜빡 조울며 다닥다닥 나란히 한 초가들이 아름다운 시의 화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지나간 제너레이션의 이야기요. 오늘에 있어서는 다만 말 못하는 비극의 배경이다. 이제 닭이 회를 치면서 맵잔 울음을 뽑아 밤을 쫓고 어둠을 짓내몰아 동편으로 허언이 새벽이란 새로운 손님을 불러온다 하자. 하나 경망스럽게 그리 반가워할 것은 없다. 보아라. 가령 새벽이 왔다 하더라도 이 마을은 그대로 암담하고 나도 그대로 암담하고 하여서 너나 나나 이 가랑짓길에서 주저주저 아니치 못할 존재들이 아니냐. 나무가 있다. 그는 나의 오랜 이웃이요. 벗이다. 그렇다고 그와 내가 성격이나 환경이나
생활이 공통한 데 있어서가 아니다. 말하자면 극단과 극단 사이에도 애정이 관통할 수 있다는 기적적인 교분의 표본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처음 그를 퍽 불행한 존재로 가소롭게 여겼다. 그의 앞에 설 때 슬퍼지고 측은한 마음이 아을 가리곤 하였다. 많은 돌이켜 생각컨대 나무처럼 행복한 생물은 다시 없을 듯하다. 구둠에는 이루 비길 데 없는 바위에도 그리 탐탁지는 못할 망정 자양분이 있다 하거늘 어디로 간들 생의 뿌리를 박지 못하며 어디로 간들 생활에 불평이 있을 소냐. 칙칙하면 솔솔 솔바람이 불어오고 심심하면 새가 와서 노래를 부르다 가고 촐촐하면 한 줄기 비가 오고 밤이면 수많은 별들과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고 보다 나무는 행동의 방향이란 거추장스런 과제에 봉착하지 않고 인위적으로든 우연으로서든 탄생시켜준 자리를 지켜 무진무궁한 영양소를 흡취하고 영롱한 햇빛을 받아들여 손쉽게 생활을 영위하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고 뻗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스럽지 않으냐. 이 밤도 과제를 풀지 못하여 안타까운 나의 마음에 나무의 마음이 점점 옮아오는 듯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랑을 자랑치 못함에 뼈저리듯 하나. 나의 젊은 선배의 웅변의 왈. 선배도 믿지 못할 것이라니. 그러면 영리한 나무에게 나의 방향을 물어야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동이 어디냐? 남이 어디냐? 아차, 저 별이 번쩍 흐른다. 별똥 떨어진 데가 내가 갈 곳인가 보다. 하면 별똥아, 꼭 떨어져야 할 곳에 떨어져야 한다. 달을 쏘다. 윤동주. 번거롭던 사이가 잠잠해지고 시계소리가 또렷하나 보니 밤은 저윽이 깊을 대로 깊은 모양이다. 보던 책자를 책상 머리에 밀어놓고 잠자리를 수습한 다음 잠옷을 걸치는 것이다. 딱 스위치 소리와 함께 전등을 끄고 창력의 침대에 들어 누우니 이때까지 밖은 휘황찬 달밤이었던 것을 감각치 못하였었다. 이것도 밝은 전등의 혜택이었을까? 나의 누추한 방이 달빛에 잠겨 아름다운 그림이 된다는 것보담도 오히려 슬픈 선창이 되는 것이다. 창살이 이마로부터 코마루, 입술, 이렇게 하얀 가슴에 여맨 손등에까지 어른거려 나의 마음을 간지르는 것이다. 옆에 누운 분의 숨소리에 방은 무시무시해진다. 아이처럼 황황해지는 가슴에 눈을 짓떠서 밖을 내다보니 가을 하늘은 역시 맑고 우거진 송림은 한 폭의 묵하다.
달빛은 솔가지에 쏟아져 바람인 양 쏴 소리가 날 듯하다. 들리는 것은 시계 소리와 숨소리와 귓돌이 울음뿐. 벅적대던 기숙사도 절간보다 더 한층 고요한 것이 아니냐. 나는 깊은 사념에 잠기우기 한창이다. 따는 사랑스러운 아가씨를 사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상화도 좋고 어릴 적 미련을 두고 온 고향의 향수도 좋거니와 그보단 손쉽게 표현 못할 심각한 그 무엇이 있다. 바다를 건너온 H군의 편지 사연을 곰곰 생각할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란 미묘한 것이다. 감상적인 그에게도 필연코 가을은 왔나 보다. 편지는 너무나 지나치지 않았던가? 그중 한 토막. 구나. 나는 지금 울며 울며 이 글을 쓴다. 이 밤도 달이 뜨고 바람이 불고 인간인 까닭에 가을이란 흙냄새도 안다. 정의 눈물, 따뜻한 예술학도였던 정의 눈물도 이 밤이 마지막이다. 또 마지막 편으로 이런 구절이 있다. 당신은 나를 영원히 쫓아버리는 것이 정직할 것이오. 나는 이 글의 뉘앙스를 해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에게 아픈 소리 한마디 한 일이 없고 서러운 글 한쪽 보낸 일이 없지 아니한가. 생각컨대 이 죄는 다만 가을에게 지어 보낼 수밖에 없다. 홍한 서생으로 이런 단안을 내리는 것은 외람한 일이나 동물한 한낱 괴로운 존재요. 우정이란 진정코 위태로운 잔에 떠놓은 물이다. 이 말을 반대할 자 누구랴. 그러나 자기 하나 얻기 힘든다 하거늘 알뜰한 동무 하나 잃어버린다는 것이 살을 베어내는 아픔이다. 나는 나를 정원에서 발견하고 창을 넘어 나왔다든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든가 왜 나왔느냐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두뇌를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귀뚜라미 울음에도 수줍어지는 코스모스 앞에 그윽이 서서 달터 삐링스의 동상 그림자처럼 슬퍼지면 그만이다. 나는 이 마음을 아무에게나 전가시킬 심보는 없다. 옷깃은 민감이어서 달빛에도 싸늘이 추워지고 가을 이슬이란 선뜩선뜩하여서 서러운 사나이의 눈물인 것이다. 발걸음은 몸뚱이를 옮겨 목가에 세워줄 때 못 속에도 역시 가을이 있고 삼경이 있고 나무가 있고 달이 있다. 그 찰나 가을이 원망스럽고 달이 미워진다. 더듬어 돌을 찾아 달을 향하여 죽어라고 팔매질을 하였다. 통쾌. 달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나 놀랐던 물결이 잦아들 때 오래자나 달은 도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얄미운 달은 머리 위에서 빈정대는 것을. 나는 곳곳한 나뭇가지를 고나띠를 째서 줄을 메워 훌륭한 활을 만들었다. 그리고 좀 탄탄한 갈대로 화살을 삼아 무사의 마음을 먹고 달을 쏟아. 화원의 꽃이 핀다. 윤동주. 개나리, 진달래, 난진뱅이, 나일락, 민들레, 찔레, 복사, 들장미, 해당화, 모라, 릴리, 창포, 튤립, 카네이션, 봉선화, 백일홍, 채송화, 다알리아, 해바라기,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홀홀이 떨어지는 날, 우주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여기에 푸른 하늘이 높아지고 빨간 노란 단풍이 꽃에 못지않게 가지마다 물들었다가 귓돌이 울음이 끊어짐과 함께 단풍의 세계가 무너지고 그 위에 하룻밤 사이에 소복이 흰 눈이 내려쌓이고 화로에는 빨간 숯불이 피어오르고 많은 이야기와 많은 일이 이 화로가에서 이루어집니다. 독자 재연. 여러분은 이 글이 씌어지는 때를 독특한 계절로 짐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철로나 상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1년 내내 봄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 이 화원에는 사철내 봄이 청춘들과 함께 싱싱하게 등대하여 있다고 하면 과분한 자기선전일까요? 하나의 꽃밭이 이루어지도록 손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생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짜는 얼마의 단어를 모아 이 졸문을 지적거리는데도 내 머리는 그렇게 명철한 것은 못 됩니다. 한 해 동안을 내 두뇌로서가 아니라 몸으로서 일일이 헤아려 세포 사이마다 간직해 두어서야 몇 줄의 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있어 글을 쓴다는 것이 그리 즐거운 일일 수는 없습니다. 봄바람에 고민에 찌들고 녹음에 권태에 시들고 가을 하늘 감상에 울고 노변의 사색에 졸다가 이 몇 줄의 글과 나의 화원과 함께 나의 1년은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먹는다는 것은 확실히 즐거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루를 휴강한다는 것보다 다 못한 시간, 숙제를 못해왔다든가 따분하고 졸리고 한때 1시간의 휴강은 진실로 살로 가는 것이어서 만일 교수가 불편하여서 못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미처 우리들의 예의를 갖출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들의 망발과 시간의 낭비라고 속단하셔선 아니 됩니다. 여기에 화원이 있습니다. 노트장을 적시는 것보다 한우 충동에 묻혀 글줄과 씨름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을는지, 보다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을는지, 보다 더 효과적인 성과가 있을지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이 귀한 시간을 슬그머니 동무들을 떠나서 단 혼자
화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 단 혼자 꽃들과 풀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참말 나는 온정으로 이들을 대할 수 있고 그들은 나를 웃음으로 맞아줍니다. 그 웃음을 눈물로 대한다는 것은 나의 감상일까요? 고독. 정숙도 확실히 아름다운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여기에도 또 서로 마음을 주는 동무가 있는 것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화원 속에 모인 동무들 중에 집에 학비를 청구하는 편지를 쓰는 날 저녁이면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겨우 몇 줄 써 보낸다는 A군. 기뻐해야 할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린다는 B군. 사랑을 위하여서는 밥맛을 잃고 잠을 잊어버린다는 C군. 사상적 당착에 자살을 기약한다는 D군. 나는 이 여러 동무들의 갸륵한 심정을 내 것인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계관, 인생관, 이런 좀 더 큰 문제보다 바람과 햇빛과 나무와 우정,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괴로워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 말이 나의 역설이나 나 자신을 흐리우는데 지날 뿐일까요? 일반은 현대 학생 도덕이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스승을 섬길 줄을 모른다고들 합니다. 옳은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나 이 결함을 괴로워하는 우리들 어깨에 지워 광야로 내쫓아 버려야 하나요? 우리들의 아픈 데를 알아주는 스승, 우리들의 생채기를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세계가 있다면 박탈된 도덕일지언정 기울여 스승을 진심으로 존경하겠습니다. 온정의 거리에서 원수를 만나면 손목을 붙잡고 목 놓아 울겠습니다. 세상은 해를 거듭 포성에 떠들썩하건만 극히 조용한 가운데 우리들 동산에서 서로 융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종전에 X가 있는 것은 시세의 역효과일까요?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코스모스가 홀홀이 떨어지는 날 우주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단풍의 세계가 있고 서리를 밟거든 얼음이 굳어질 것을 각오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서리발에 끼친 낙엽을 밟으면서 멀리 봄이 올 것을 믿습니다. 노변에서 많은 일이 이뤄질 것입니다.